아니, 무능하다가 아닙니다. 실력이 없다도 아니에요. 바로 사기꾼입니다. 자, 40년 경력 13번의 우승. 이런 감독에게 어떻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낱 패배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거대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사건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 대표팀과 함께 실패한 뒤 경질됐죠. 그리고 4개월, 기나긴 침묵 끝에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인터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하나의 반격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이반코비치 감독을 향해 무능하다, 전술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사기꾼이라고 말했죠. 아니, 대체 왜일까요? 그 답은 바로 절망감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실력 있는 감독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암흑기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기적을 행할 구원자를 원했던 겁니다.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았던 영웅이 나타났는데 그 영웅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느낀 감정은 전술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송두리째 부정당한 듯한 처절한 배신감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헛된 꿈을 팔아넘긴 배신자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정말 그들을 속인 게 이반코비치 감독일까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닙니다. 진짜 거짓말장인은 바로 중국 축구, 자기 자신입니다. 마치 중경에 걸린 환자가 근본적인 수술은 외면한 채 값비싼 영양제 하나로 모든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십 년간 썩어 문드러진 유소년 시스템, 거품만 가득했던 자국 리그, 이 모든 구조적인 문제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저 화려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 감독 한 명을 데려오면 이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달콤한 거짓말에 스스로 취해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반코비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그 거대한 자기 기만이 낳은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가 자신을 변호하는 방식을 들어보십시오. 이건 정말 슬픈 절규입니다. 내 경력을 보시오. 우승만 13번, 아시안게임 금메달, 축구 인생 40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논리와 팩트를 무기로 비논리와 감성으로 무장한 공격에 맞서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들이 보기에 그 화려한 경력은 그의 실력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들이 구매한 기적이라는 상품의 보증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그 보증서는 순식간에 가짜가 되고 감독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논리 아닙니까? 이반코비치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중국 축구라는 거대한 블랙홀 안에서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명예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시스템은 당신이 이란에서 우승을 했든 크로아티아에서 트로피를 들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걸 미끼로 당신을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불가능한 기적을 요구한 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시스템 자체의 결함은 완벽하게 숨겨버리는 거죠. 그곳은 말 그대로 어떤 화려한 경력을 가진 명장이라도 예외 없이 갈아 마셔버리는 거대한 명장 둔쇄기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이력서를 방패 삼아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한다는 이 상황 자체가 그의 처절한 무력감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는 과정과 시간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축구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당장의 승리와 즉각적인 결과라는 광신도의 언어로만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저명한 과학자가 광신도들에게 물리 법칙을 설명하려는 것과 대체 뭐가 다릅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이 마지막 한 방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반코비치가 날린 가장 날카롭고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비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거짓말장애는 오래가지 못한다. 자,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문장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으로 들리십니까?
그가 정말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더 이상 변호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심판대의 방향을 180도 돌려버린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중국 축구 전체를 향해 가장 지독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한쪽에는 40년 동안 자신의 경력을 쌓아온 한 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똑같은 40년 동안 실패의 역사만을 써내려온 거대한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진짜 거짓말장입니까? 이것은 바로 고발입니다. 시스템을 향한 정면으로 날아가는 통렬한 고발장입니다. 진짜 사기꾼은 기적을 이뤄주지 못한 한 명의 감독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14억 인민을 허황된 계획과 거품으로 속여온 자들, 그리고 그 끝없는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외국인 감독을 희생양으로 삼아온 바로 그들 말입니다. 이반코비치는 이 진실을 자신의 40년 축구 인생을 걸고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 명의 감독,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병적인 실패의 순환 구조입니다. 1단계,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에 대한 깊은 절망. 2단계,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구원자를 영입하며 꾸는 얄팍한 환상. 3단계, 당연하게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그 환상이 깨지며 찾아오는 처절한 실망. 4단계, 이제 가장 비겁하고 손쉬운 방법, 마녀사냥이 시작됩니다. 감독에게 사기꾼이라는 낙인을 찍어 모든 분노를 전가하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 감독을 경질하고 마치 암세포를 도려낸 듯 모든 문제가 해결된 척하며 다시 기만적인 1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반코비치는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이 끔찍하고 기만적인 연극의 가장 최근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시스템의 추악한 민낯을 가리기 위한 완벽한 희생양이었던 거죠.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고요? 바로 4개월이라는 시간입니다. 무려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감독석이 비어있다는 이 부끄러운 현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의 공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가 파산했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반코비치의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명예와 경력을 소중히 여기는 감독이라면 그 끝이 정해진 명장들의 무덤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김준석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실망시켰는지 댓글로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런 불꽃 같은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심판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